안녕하세요. 오늘은 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두 발로 살아왔지만 막상 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걷는 법, 신는 신발, 발의 형태,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맨발 걷기, 이 건강법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는 단순히 발에 신발을 벗는 일이 아닙니다. 온몸의 균형을 다시 잡고 감각을 깨우며 뇌까지 자극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사람의 발바닥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어 맨발로 걷는 순간 그 자극이 몸 전체로 전달됩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의학과 재활을 연구한 많은 전문가들은 적절한 맨발 걷기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다 좋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맨발 걷기의 효과와 위험성, 특히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점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방송을 보고 맨발 걷기를 따라하기 시작했지만 그 안에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무턱대고 땅을 밟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극과 충격을 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무심코 흙길을 걷다가 생긴 작은 상처 하나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발에 난 상처가 곪고 감염되며 몸 전체로 퍼져 중환자실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맨발 걷기가 잘못되면 단순한 통증 이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심장, 관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로 인한 감각 저하는 맨발 걷기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발바닥의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곪거나 감염이 되어 신체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발의 조직은 쉽게 손상되고 치유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심장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인해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 곤란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낙상 위험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땅의 상태입니다. 도심 근처의 산책로라도 날카로운 자갈, 부러진 유리 조각, 해충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이 발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걷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을 맨발로 딛기 전에 그 땅이 깨끗하고 부드러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관리된 공원이나 잔디밭, 모래사장처럼 위험 요소가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의 형태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평발이나 안짱다리, 발가락이 휘어진 사람은 맨발로 걷는 것이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발은 보통 이런 변형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맨발로 걸으면 모든 충격이 그대로 발과 다리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싶다면 반드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바깥으로 나가 흙길이나 자갈길을 걷는 것보다 실내에서부터 몸을 적응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양말을 벗고 몇 분간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보내고 나면 얇은 수건 위나 부드러운 매트 위를 걸어보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깨끗하게 청소된 베란다나
발코니에서 짧은 시간을 맨발로 보내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공원 잔디밭이나 모래사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도 걷는 시간은 매우 짧게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발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맨발 걷기 전후에는 반드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관찰하고 작은 상처나 물집, 붉어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발을 살피고 걸은 후에는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크림을 바를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발라야 하며 발의 건조함이 심하면 수분 크림보다 보습력이 더 강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남으면 오히려 곰팡이나 세균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물기를 잘 말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발견되면 맨발 걷기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를 앓고 있다면 아주 작은 상처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치료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절대 맨발 걷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할 때는 단 몇 분이라도 충분합니다. 발바닥은 갑자기 모든 충격을 받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무리한 시작은 오히려 발을 다치게 하고 관절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5분도 지나치다고 할 수 있으며 점차 발이 적응해 나갈 때마다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주일에 2~3번 정도, 처음에는 5분, 다음에는 10분, 그 다음에는 15분까지 늘려가며 한 달 정도에 걸쳐 서서히 발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발을 다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반응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맨발 걷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좋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가 옆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발에 상처가 나거나 넘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불안함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혼자 걸어야 한다면 반드시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야 하며 사람이 많은 공원이나 도로 가까운 안전한 공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운동에 나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도구도 함께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맨발 신발이라고 불리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신발처럼 발을 감싸면서도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완전히 맨발로 걷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발이나 발에 변형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호가 되어 줍니다. 지팡이나 워킹 스틱도 좋은 도구입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에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발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조율하는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지팡이를 이용하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무릎이나 발목에 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몸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전날 무리가 있었거나 기온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면 그날은 걷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무리에서 시작됩니다. 발에 통증이 있다면 그 자체로 경고입니다. 통증을 참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발에 작은 통증이 반복된다면 이는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걷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한지, 걷는 장소가 발에 무리를 주고 있는지, 발에 맞지 않는 자극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 관절, 혈액순환에 관련된 질환은 대부분 운동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채 혼자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담당 주치의에게는 단순히 운동해도 될까요? 라고 묻기보다 맨발 걷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의 감각은 괜찮은가요? 혹시 내 발에 감각 저하가 있나요? 발바닥의 형태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라는 식의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도 정확한 조언을 하려면 그만큼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최근에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있었는지, 시야나 청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걸음은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뇌와 시각, 청각, 내장 기관까지 모두가 협력하는 복합적인 작용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전반적인 몸 상태를 한 번에 점검해보고 그 위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접근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올바르게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면 생각보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걷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 힘들었던 사람이 맨발로 바람을 맞으며 걷고 나면 어느새 불안감이 줄고 숙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자극을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반응하고 긴장 상태가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발끝에서 자극이 시작되어 종아리, 허벅지, 골반을 거쳐 상체로 올라가는 이 순환은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던 사람들이 발을 자극하면서 이런 증상이 좋아졌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맨발로 걷는 동안 발바닥이 직접 땅을 느끼면서 자극받는 현상은 단순한 감각 전달을 넘어서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실제로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지만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면 발목과 종아리, 무릎 주위의 작은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더 수월해지고 갑작스럽게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몸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오래 걷지 못하던 분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통증이 줄어들고 보폭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경험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과 발바닥 전체가 지면을 고르게 딛게 되면서 체중이 한쪽으로만 실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와는 달리 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방식이 바뀌면 척추와 골반의 배열도 달라지게 됩니다.
걷는 자세가 좋아지면 엉덩이와 허리의 긴장도 완화되고 전신의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면서 머리까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오래 서 있어도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더불어 맨발 걷기는 뇌에도 매우 좋은 자극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신발을 신고 같은 바닥을 걷는 것보다 지면을 직접 발로 느끼며 매 순간 다른 감각을 경험하는 것은 뇌의 감각 지도를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의 촉감, 기온, 땅의 딱딱함이나 부드러움 같은 미세한 차이를 인지하면서 뇌는 더 활발하게 반응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깐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기와 햇살, 흙의 촉감이 어우러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뇌는 활력을 되찾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이러한 감각 자극은 복잡한 명상이나 운동 없이도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로 식사 후에 느끼던 더부룩함이나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경험도 있습니다. 걸음을 통해 복부의 긴장이 풀리면서 위와 장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고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잘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걷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매번 반복하면서 내장기관까지도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결국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다시 깨워주는 하나의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발의 감각, 자세, 균형, 자극 반응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몸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건강 운동이 아니라 몸을 다시 이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로 너무 조급하게 변화나 효과를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이나 부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하지 않아도 좋고 잠깐의 시간이라도 진심을 다해 걷는 것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흙길을 밟아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바닷가가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한 방법이 나에게도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걷기의 목적은 내가 좋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걷거나 더 오래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5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발이 땅을 딛고 감각이 깨어나는 그 순간이 가장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걷는 중간중간에는 잠깐 멈춰서 발의 느낌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에 따끔함이 느껴지거나 열감이 올라오는지,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걷는 동안 가려움이나 발끝 저림, 심한 뻐근함이 느껴진다면 그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는 고통을 참아내는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자극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발바닥의 피부 상태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가 너무 얇거나 갈라져 있다면 자극에 쉽게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굳은 살이 심해져서 발바닥 전체가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걷는 방식이 잘못됐거나 땅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굳은 살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일정한 부위에만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자세나 균형, 땅의 표면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걷는 후에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볍게 손으로 문지르며 피로를 풀고 굳은 살이 생긴 부위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각질 제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날카로운 도구나 강한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발은 생각보다 예민한 부위이며 한 번의 자극으로도 염증이 생기거나 붓는 일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발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발목 돌리기를 해보는 것, 이 모두가 건강한 맨발 걷기를 위한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발 모양이나 걸음걸이를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발가락의 움직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소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지냅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고 각 발가락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걷는 자세 자체가 훨씬 안정되고 몸 전체의 힘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엔 어색하거나 발가락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발가락 사이의 근육도 단련되고 걷는 속도나 보폭도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발가락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낙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평형 감각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한 맨발로 걷게 되면 신발이 주던 압박이 사라지면서 발의 모양도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 꽉 끼는 신발이나 굽 있는 신발을 신던 사람일수록 발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맨발 걷기는 이런 변형된 발에 휴식을 주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 역시 천천히 접근해야 하며 발에 불편함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맨발 걷기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맑은 공기와 함께 짧게 걷는 시간은 신체의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분 또한 한층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맨발로 걸으며 몸을 깨우고 나면 하루 내내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아침에 느끼는 무기력감이나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걷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발을 해방시켜주고 낮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밤에 걷는 경우에는 조명이 잘 들어오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 보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맨발 걷기를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대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충분히 맨발 걷기의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으며 고무 매트나 요가 매트, 얇은 담요 등을 이용하면 무릎이나 발바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발바닥 전용 지압판을 짧게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구들도 일정 시간 이상 반복하거나 통증이 느껴질 경우에는 중단하고 발의 상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맨발 걷기의 목표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몸을 새롭게 느끼고 나 자신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중장년 이후 몸은 많은 기능을 잃어가지만
다시 감각을 깨우고 조심스럽게 자극을 주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욕, 집중력, 정서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맨발 걷기를 실천한 뒤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느끼는 사례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느 노인은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로 머릿속이 더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잠깐 걷고 나면 숨이 차고 다리가 당겨왔지만 발의 감각을 살리고 걷는 방식을 천천히 바꾸면서부터는 오히려 걷는 것이 가장 쉬운 운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걷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걸은 날에는 잠이 더 잘 오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하던 사람이 걷기를 병행하면서 약의 양을 줄이고도 안정된 혈압을 유지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약을 끊거나 줄이는 것을 목표로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는 안 되지만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회복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뇨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차가운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던 사람도 천천히 시작한 맨발 걷기를 통해 발끝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발바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혈액순환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감각신경이 다시 자극을 받아 회복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던 사람은 아침에 짧게 맨발로 걷고 나서부터는 밤에 쉽게 잠드는 변화가 찾아왔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늘 더부룩했던 사람이 식사 후 짧은 맨발 걷기를 통해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맨발 걷기는 몸 전체에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며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 문제를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놓칠 수 없습니다. 발이 땅을 딛는 그 감각은 단순한 촉감 그 이상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발을 신고 살아가며 점차 땅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맨발로 다시 땅을 딛는 순간 마치 자연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안정감, 그리움, 평온함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정서적인 만족감으로 이어집니다. 삶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짧은 시간이라도 맨발로 걷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감정의 소란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맨발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운동, 감정의 정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 흙을 밟아야만 맨발 걷기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에서도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믿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걷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날씨가 맞지 않는다고, 발에 이상이 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내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가령 시멘트 바닥이나 타일 위를 맨발로 걷는 것이 발에 부담이 된다면 얇은 천이나 매트를 깔고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외가 어렵다면 실내 복도나 넓은 거실, 베란다를 활용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실천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 현재의 내 몸에 맞는 속도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걷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무심하게 걷기보다는 발이 땅을 딛는 느낌, 발가락이 펼쳐지고 굽혀지는 움직임, 발바닥의 무게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의식하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집중은 신체 감각을 깨워줄 뿐 아니라
뇌의 인지력과 반응 속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는 걷기는 명상과도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순간, 몸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맨발로 걷기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면서도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반복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걷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직 깨닫지 못한 건강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다리의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발바닥의 감각, 관절의 유연함, 근육의 반응, 균형 감각, 뇌의 명령 체계까지 온몸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그 모든 요소를 동시에 자극하며 강화시키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복잡한 방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려 합니다. 값비싼 장비, 어려운 운동법, 낯선 식이요법에 의존하면서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는 우리 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회복의 힘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를 뗄 때처럼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방식으로 몸을 되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중장년이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회복도 더디며 그 충격으로 삶의 자신감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운동을 하고 지팡이를 챙기고 운동화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과 뇌 사이의 소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각 관절이 반응하며 뇌가 실시간으로 자세를 조정하는 그 연결고리를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맨발 걷기는 이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바닥의 미세한 경사나 요철, 물기의 유무 등을 발이 직접 느끼며 걷는 연습은 실생활에서의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맨발 걷기는 걷는 순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짧은 거리라도 발을 자극한 하루는 밤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력도 늘고 면역력도 좋아지며 감기나 잔병치레도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과 호르몬 균형,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모두 회복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실천해 보면 분명히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이 더 환해졌다고 느끼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숨이 덜 찬다는 걸 느끼며 무엇보다 예전보다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점에서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맨발 걷기를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를 고르고 시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집 안의 안전한 바닥 위에서 잠깐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하루의 긴장을 풀고 온몸의 흐름을 깨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 시간은 결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을수록 몸은 자극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고
무리 없는 회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몇 분, 그 다음엔 몇 걸음, 점차 늘어나는 변화가 쌓이면서 어느새 스스로 더 걷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자연과의 연결을 느낀다고 합니다. 흙의 촉감, 바람의 흐름,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맨발 걷기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분명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꼭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 안에서 분명히 작지만 단단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몸은 늘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발끝의 감각, 하루하루 쌓여가던 피로, 걷는 동안 무릎과 허리에 쌓인 작은 통증까지 그 모든 것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는 그 신호에 처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행동입니다. 발바닥이 땅을 딛는 그 순간 온몸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 아무 장비 없이도 내 몸의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거워진 몸, 둔해진 감각, 반복되는 통증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회복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발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 수는 없다고. 그러나 꼭 예전처럼 살아야만 건강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 새로운 리듬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찾는데 맨발 걷기만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도 드뭅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중단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걷는 동안 숨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심지어 오래된 고민이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저 운동으로만 맨발 걷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상, 하나의 명상, 그리고 하나의 회복법이 됩니다. 또한 맨발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식습관과 생활 패턴까지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는 시간을 정하다 보면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바뀌고 잠드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피곤함이 줄어들고 기상 시간이 일정해지면 전반적인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단순히 걷기만으로도 삶의 구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느끼는 변화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좋아지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변화. 그 느낌이 하루하루 쌓일수록 자신감도 커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야말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몸이 회복되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막막했던 일들이 다시 가능하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하루가 다시 활력으로 채워집니다. 맨발 걷기는 그렇게 당신의 몸뿐 아니라 삶 전체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며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발바닥이 조금 뜨겁거나 자극이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 몸이 다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뇌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맨발로 딛는 땅은 그냥 표면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무대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그 길 위에서 건강은 단단하게 쌓여갑니다. 이제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그저 한 번 걷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다시 믿는 걸음입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도 너무 조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며 내 몸이 원하는 만큼만 걸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나중에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신발을 벗고 조용히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발끝에서부터 새로운 내일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몸은 다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걷는 당신을 통해서 말이지요.